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오늘 방송은 4차 산업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의 대결,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이길 수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오늘 새벽에 일찍 나와서 썼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가 닥쳐오면 바보들은 벌벌 떨며 동원 가능한 최악의 상상력과 함께 주식을 판다. 단언컨대 공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주가는 폭등하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며 자연의 법칙이다. 진검승부는 항상 단순하고 소박한 원리. 바보들이 팔 때 낭만주의자들은 산다는 것이다. 원래 이제 그 낙관주의자라고 쓰려다가요, 낭만주의자라고 썼는데요. 이번 조정을 좀 즐기자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해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9월 이후서부터 이제 그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면서 이번 조정이 이제 말 그대로 조정다운 조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뭐 그동안은 이번 조정 전까지는 시장이 알아서 돈을 벌어줬다면 이제부터는 진검승부의 어떤 그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연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이고요.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3만원이고요. 뭐 내용은 지금 시장이 상당히 급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여하튼 간에 이제 우한 사태 대응 전략, 그리고 주도주들의 어떤 그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검승부다. 오늘 그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하여튼 그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진검승부 5가지 명심하라. 반말 툰 것 같은데, 반말로 하면 좀 학습 효과가 높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 5가지 주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거라면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텐데,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의 어떤 조정이었죠. 바닥권에서, 과열 상태가 아닌 바닥권에서의 어떤 그 악재이기 때문에, 조정은 이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펀더멘탈은 어떠한가? 주가가 역시 이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PBR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청산 가치를 한 1 정도 기준으로 보는 거죠. 2배, 3배 정도 오른 상태에서 이런 커다란 악재가 터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한국 증시의 퍼는 0.9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만 증시가 지금 PBR 기준으로, 퍼가 아니라 PBR입니다. PBR 기준으로 대략 한 2배 정도가 되거든요. 대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반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펀더멘탈 상으로는 뭐 세계 최고로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셋째는 이제 공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장 크게 오르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그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과도 같은 것 같아요.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잠재 대기 매도세가 이제 많이 이탈이 된다고 보는 거죠. 아울러서 이제 그 메이저급 세력이 이제 많이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장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뭐 한 가지 더 사족을 단다면 지금의 어떤 그 악재가 어떤 그 체계적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비체계적 리스크, 즉 돌발 악재거든요. 돌발 악재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의 시그널을 보이면 크게 또 이제 시장이 반전되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넷째로는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 매도를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주식 투자하는데 외국인 매매 동향을 아주 뭐 굉장히 중시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을 파는 외국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번이죠. 단기 자금이고 이제 약간 이제 외환시장과 연결된 투기성 자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중장기 펀드 같은 경우는, 중장기 선호 자금 같은 경우는 작년 말 이후서부터 그 이머징 마켓, 한국 중심으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 많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5번째는 무슨 종목을 사야 하는가?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종목은 4종목을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비메모리 관련주들 3종목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었다. 영화 관상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죠. 그 주인공 이제 송강호 씨가 한번 이제 자기 어떤 그 재능, 관상가로서의 어떤 재능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파도를 일으켜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마지막 씬에서 이제 결국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 과정에서요,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도 하나의 어떤 그 일기의 파도에 불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제 대결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기 어떤 그 파도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면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코스피 월봉입니다. 코스피 월봉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2000포인트 초반 정도, 한 2050포인트 정도가 되겠네. 205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가 콘크리트 지지선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한국 증시 어떤 그 어떤 자존 지수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우리가 과열 상태에서 만약에 악재가 나왔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증시라든가 일본 혹은 대만 증시는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그 한국이라든가 뭐 중국도 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홍콩 증시 이런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많이 소외가 됐고 과열 상태가 전혀 안 됐고 이제 바닥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악재로 해석할 필요가 없겠고요. 아울러서 이제 우리가 상승 초기 파동, 상승 일국면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세 그랜빌에 의하면 악재가 지배한다는 거죠. 월 오브 월이라고 하죠. 상승 1파동은 악재를 먹고 자란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1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이제 호재 속에서 진행되는 1파동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펀더멘탈은 이제 무난하죠. 세계적으로 지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작년 증시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코스피 증시가 이제 한 9.6%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한 4.5%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전혀 못 올라갔고요. 주요 증시의 지금 PBR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0.9배고요. 아르헨티나보다도 우리가 저평가돼 있어요. 러시아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는 게 저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당연히 메이드 인 타이완보다 낫다고 보는데 메이드 인 타이완은 지금 반밖에 안 돼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PBR이 과열 상태가 아니라 저평가 상태에서 이제 악재를 맞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아주 좋은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서민들이 평생을 서민을 사는 이유는 리스크를 피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해보니까는요. 서민적인 생각으로는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서민들이 평생을 서민으로 사는 이유는 리스크를 자꾸 피하려는 거죠. 물론 리스크에다 무조건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리스크 안에 굉장한 최고의 어떤 그 가치가 숨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도 리스크였죠. 리스크인데 리스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역시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인데요. 뭐 인과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과 같다 보는데 그 공포의 크기, 악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도 세력이 이제 크게 소멸되고 결국은 공포의 크기가 소멸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인과의 법칙이고 물리학에서 보는 이제 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2001년도 이제 9.11 테러가 발생되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그 음봉입니다. 보이시죠? 이 이후에 그 9.11 테러 때 9.11 테러가 발생하고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제2의, 제3의, 제4의 테러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그런 최악의 상상력들이 시장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전멸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460에서 940포인트까지 100% 이상 급등을 해버렸어요. 저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역시도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시장도 지금 과열 상태가 전혀 아니죠. 9.11 테러 전까지도 주가가 굉장히 하락세였거든요. 그런 약세 기조였거든요. 그 약세 마지막에서 매도세가 소멸되면서 오히려 9.11 테러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전환됐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가 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2018년도 11월 달이죠. 상장 폐지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상장 폐지설이 터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그 주식을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매도세가 이탈이 됐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아직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또 상당 부분 매집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한 30만원 정도 전후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악재 크기만큼 주가가 오른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 주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되나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기본적으로 뭐 100만원 정도 이상은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돌파갭이 작년 10월 23일자입니다. 돌파갭이 이제 발생되는데 돌파갭이라는 것은 돌파갭 혹은 급증갭이라는 것은 수급의 병목 구간이 해소가 되는 지역이라고 써요.
그 작년 10월 23일 그 돌파갭이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그 바이오의 황제는 사실 그 셀트리온이었죠. 그런데 12월 23일 이후서부터는 기존의 어떤 그 셀트리온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제 그 황제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동향을 이제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뭐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파는 외국인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외환시장과 연계된 한머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머니 혹은 이제 투기적인 어떤 그 헤지 펀드들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사실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최대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최대 규모의 펀드들은 작년 말 이후부터 이제 한국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잠깐 읽어보면 이제 신흥국 주식 ETF로 작년 11월 이후부터 자금 유입이 본격화가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3개월째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1개월간 주간 한 1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10억 달러면 여러분들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신흥 펀드 내 한국 비중이 작년 7월 말 7.7%에서 11월 8.4%로 굉장히 높아진 거죠.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비중을 이제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결정적인 근거는 이제 결국 이제 작년에 우리 증시가 이제 사실 그 중국하고 이제 관련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 증시는 이제 중국 관련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일본이라든가 대만 증시는 이제 미국 관련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제 작년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아울러서 미국과 이제 그 같이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제 대만 증시는 크게 올랐고 그 중국과 동조화를 보이고 있는 이제 한국 주식들은 소외를 이제 면치 못했는데 그게 이제 역전이 되면서 올해 2020년 이후서부터는 그 한국을 포함한 소외된 이머징 마켓 쪽으로 이제 자금 유입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시아 주식 펀드와 이제 주식 ETF는 이제 11월서부터 투자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되고 일본을 제외한 겁니다. 일본이 많이 올랐죠. 굉장히 중요한 뭐 내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죠. 투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제 노르웨이 국부 펀드도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2010년대 초반에 취득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특히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한번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이저급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그 자금들은 부동산에서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CPPI 같은 경우는 이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신흥국 주식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못 올랐던 것들 신흥국 중심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캘퍼스는 이제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펀드인데요. 이게 세계 1위 펀드입니다. 국민연금도 세계에서 한 5위인가 6위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CPPI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입니다. 전체 자산에서 신흥국 주식 차지 비중이 이제 4.0%에서 10.1%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진한 파란색이 이제 퍼블릭에서 공모 펀드고 프라이빗은 이제 그 사모 펀드라고 봐야 되겠죠. 2018년도서부터 이제 많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2019년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급증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투자하는데 상당히 좋은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 주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삼성전자를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3만원은 3차 산업의 천정이지만 4차 산업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절대 바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2016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대장정이 출발했고요. 2016년서부터 초서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주로 이제 그 메모리가 지배했다고 봐야 되겠죠. 메모리 비중이 전체 2017년도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한 54조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54조에 한 70% 이상이 사실 메모리입니다. 낸드 플래시와 D램과 이제 낸드 플래시였고 그다음에 1년 가까이 1년 조정 이후에 이제 상승 충격 3파동이 출발했는데 이번에 이제 역사 신고점을 돌파한 이후서부터는 비메모리 혁명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그 우한 사태로 인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 고점 돌파 이후에 첫 번째 어떤 그 눌림목 과정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눌림목 과정으로.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뭐 여기서 어제 우리가 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보통주 기준으로 55,000원 정도 수준이라면 물론 이제 계산해 보면 한 54,000원까지 나오는데요. 55,000원 정도라면 죽어도 좋다. 뭐 그런 관점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하락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한 사태가 이제는 해결의 어떤 시그널이, 해소의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강력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주도주 형태는 좀 많이 그 변화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근데 두 번째 이제 앞서 삼성바이오로스 잠깐 봤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이제 우한 바이러스 환경 속에서 사볼 만한 주식은 역시 그 삼성바이오로스라고 봐야겠죠. 여하튼간에 2018년도 상장 폐지설과 함께 어마어마한 이제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실적이 여러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가 이제 그 CMO죠. CMO 위탁 생산하고 바이오 시밀러 회사인데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투자만 했다가 2020년도서부터 실적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본격적인 어떤 그 투자 회수관에 진입했거든요. 그 삼성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주식. 그 CMO는 굉장히 쉽죠. 뭐 파운드리보다 더 쉬운 영역이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도 이미 신약을 개발하고 신약이 이제 특허 기간이나 특허가 만료될 때 이제 같이 기존의 그 연구 개발 완료에 출시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그 단순한 어떤 프로세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주 뭐지 그 삼성 SDI입니다. 제가 이제 삼성 SDI도 유튜브 방송에서 삼성전자보다 빨리 오르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삼성 SDI 목표가 100만 원 논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올해 그 1월 들어서 가장 핫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2차전지라고 봐야 되겠죠. LG화학도 좋습니다. 근데 LG화학 여러분들 안 됩니다. LG화학을 매도해서 SDI를 바꿔야 되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고 기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든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정도는 우리가 같은 이제 연장선상에 봐야 되겠죠. 그러나 비중은 삼성 SDI가 기본적으로 한 50% 있다는 전제하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한 25%, 포스코 케미칼 25%, 그 정도 뭐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1월 14일에 이제 돌파갭이 발생이 됐습니다. 돌파갭이 자 위에 잠시 화면을 다시 보도록 할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작년 10월 23일날 이 돌파갭이 발생되면서 셀티온을 제끼고 황제로 등극한 거죠. 저는 이제 삼성 SDI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1월 14일이었거든요. 이 돌파갭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이후에 주가가 좀 올라갔지만 뭐 하여튼 잔파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100만 원을 목표로 하는데 뭐 1,000원, 2,000원, 뭐 10,000원 정도 이거 갖고 사실 우리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번에 이제 우한 사태로 인해서 조정을 줄 때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굉장히 좋은 하여튼 뭐 절대 순위 종목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카오죠. 카카오는 이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점의 기울기가 체증했다는 것은 뭐냐면 관성이 개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수요가 개입되기 시작하는 초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조정은 역사시고가 이제 18만 원인데 18만 원 돌파 전에 마지막 눌림목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카카오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그 커뮤니티 플랫폼 업체죠. 그 사업 확장성이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상력이 지배하는 단계입니다. 주가가 보통 이제 올라가는 단계를 일단 한 3개 단계로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 단계가 저는 이제 상상력으로 전개가 된다고 보는데 상상력으로 진행되는 시세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사례 종목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예전에 이제 태광산업 하면은 1990년대 초에 저포혁명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때 이동통신이라든가 백양이라든가 뭐 남양나이로 이런 저포주도 있었거든요. 대한화섬. 4년간에 걸쳐서 4만원, 저점 4만원에서 70만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800%, 700% 가까이 급등을 했죠. 4년간. 제가 이후에 나올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학습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만호제강. 이거는 이제 저포주 혁명 직후에 이제 그 자산주 혁명인데 자산주 혁명에서 이게 또 대장이 있어요. 만호제강, 성창기업, 선창산업, 충남방정, 뭐 이런 자산가치 우량주들이죠. 이것도 역시 3년간에, 이게 연봉입니다, 연봉. 3년간에 1,000원에서 6만원이 올라갔어요. 6,000%가 올라요, 6,000%.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네? 그럼 지금 4차 산업혁명 등의 흐름은 사실 그 저포혁명이라든가 혹은 자산주 혁명에 못지 않거든요. 저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둔 상태에서 다음 세 종목을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AD 테크놀로지인데, AD 테크놀로지 여러분 말씀을 드렸고, 저희 또 회원분들께도 추천하는 종목이었죠. 이게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죠. 그, 팹리스가 아니라 칩리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칩리스 기업들은 팹리스 업체로부터 설계 용역을 받아서 개발한 다음에 파운드리 업체에 또 생산 관리 의뢰하고 최종적으로 또 완성을 한 다음에 팹리스에 다시 납품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자인 하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AD 테크놀로지의 그 주고객은 절대적인 주고객은 이제 TSMC인데 TSMC에서 요번에 삼성전자로 바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략 지금 이제 그 그 월봉인데요. 22,000원대가 22,000원대 과거 고점이 TSMC 기준으로 이제 고점이었다면 그 이후의 주가는 TSMC에서 삼성전자로 변환되는 삼성전자의 어떤 모멘텀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삼성전자하고 그 혈맹을 넘어서 삼성전자하고 가장 어떤 그 밀접한 종목이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차트, 일봉 차트의 완성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단기 시세 일비하지 마시고요. 조종기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은 이제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돼요.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 비중이 뭐 한 10%밖에 안 되지만 반도체 소재 비중이 높죠. 60%고 디스플레이 소재 비중이 이제 한 30% 정도 돼야 된다고 보고 뭐 잘 아시다시피 국산화 절대 수혜주죠. 국내 뭐 하여튼 그 국내 대표 선수라고 봐야겠죠. 소재 부분은 이제 국내 대표 선수라고 봐야겠고 고순도 불화수소 이거는 이제 개발을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산화 전 시점이 대략 8만 원대인데 국산화 이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주가가 재평가 받아야지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국산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적 주도주 혹은 혁명적 주도주 논리에 아주 잘 들어만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종목은 이제 그 테스라입니다. 테스라 역시도 이제 반도체 후공 종목이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테스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CI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소니에 비해서는 좀 그 마켓 시에는 좀 밀리지만 기술력은 사실 소니는 훨씬 앞선다고 봐요. CIS가 이제 카메라 이미지 센서인데요. 요 부분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그리고 특히 이제 5G 스마트폰 관련해서 RF 테스트 매출 급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라 같은 경우는 아울러서 이제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삼성전자하고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월봉하고 테스라의 월봉을 비교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50% 정도 오른다면 테스라는 100% 혹은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주도주 차원에서 앞서 제가 지금 저퍼주 혁명, 그 다음에 자산주 혁명을 봤죠. 저퍼주 혁명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4년 만에 주가가 한 2000% 가까이 올라가고 자산주 혁명에서는 6000%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라라든가 뭐 혹은 이제 그 솔브레인, AD 테크놀로지 시세의 어떤 메커니즘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VIP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는 뭐 자세하게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좀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관리상 좀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와 또 연락을 당부드립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